서브 이슈입니다. 영원히 성장하는 기업을 고르는 방법. 잘 쓴 과제 알고 보니 챗 GPT가 미국 교육 현장의 고민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챗 GPT가 쓴 에세이로 과제를 제출했다가 표절로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영역으로 불리던 에세이마저 사람처럼 잘 쓰자 일어난 일이죠. 이번 일로 구글은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챗 GPT의 실력이 앞으로 이 정도보다 퀄리티가 나아진다면 굳이 구글 검색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갑자기 발생한 일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개발로 세계 1등의 피처폰 기업인 노키아가 무너졌던 것처럼 말이죠. 최고의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주가가 아닌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의 목표는 주가가 오르는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가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기업이 궁극적으로 하는 목표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영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나 결과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조만간 기업이 위험에 처하거나 망할 것이라는 증거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영속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객과 시장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1등이라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가는 고객과 시장이 떠나버리고 망해버린다는 얘기와 같죠. 그러니 1등이라도 지속적으로 신시장과 새로운 고객을 찾고 유지해야 영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때 그 제품을 고객이 기꺼이 사줘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윤석철 교수는 기업의 생존 부등식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가치가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원가보다 높아야 한다입니다. 이것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가치가 가격보다 앞서고요. 가격이 원가보다 앞섭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두 번째 조건인 가격이 원가보다 높다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가격이 원가보다 낮게 판다면 기업은 영속하지 못하고 망해버립니다. 일시적으로 세일을 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싸게 팔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제품의 가격이 원가보다 낮을 때는 치킨게임처럼 규모의 경제를 이룬 1등 기업이 후발주자를 죽이려고 원가를 낮춰 경쟁할 때의 특별한 일일 때뿐입니다. 여기서 핵심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인 가치가 가격을 앞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가 가격을 앞서는 일은 현실에서 좀처럼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원가에 마진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가격보다 가치가 높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가격보다 판매자가 미치고 판다고 생각했을 때 가치를 높이 쳐줍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대부분 가격 정책이죠. 어느 설렁탕집의 주방장이 주인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망하라고 설렁탕에 고기를 말도 안 되게 듬뿍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방장의 발행과는 달리 손님들은 그 집을 더 찾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주방장이 미워하는 주인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고객의 입장에서 가치가 가격을 앞서는 때입니다. 즉 말도 안 되게 싼 상황이 가치가 가격을 능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전략을 취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코스트코죠. 코스트코는 영업이익률이 15%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장이 있는 대부분의 마트가 25%에서 35%, 백화점이 30에서 40%의 영업이익률을 거둡니다. 15%는 매장이 없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나 가능한 일인데요. 15%의 마진율은 우리도 돈을 벌고 고객도 만족하는 적당한 기준이다. 그 이상의 이익을 남기면 기업의 규율이 사라지고 탐욕을 추구하게 된다. 나아가 고객들이 떠나고 기업은 낙오한다. 라고 코스트코의 창업자 짐 시네갈이 말했습니다. 고객들은 매장을 나설 때 저렇게 다 퍼주고 주인이 망하지라고 생각하고 재방문을 한다면 바로 코스트코의 전략이 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치가 가격을 앞서는 전략이 과연 싼 가격 정책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성을 흔들면 가치가 가격을 앞섭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예인 굿즈죠. 물건이 아니라 팬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브랜드 전략입니다. 이것을 잘 하는 기업이 바로 애플입니다.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애플의 맥북을 펼칠 때 그려져 있는 애플의 마크가 간지가 나죠. 애플은
전자제품의 유일한 명품입니다. 애플이 바뀐 제품을 살려고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도 기꺼이 지불합니다. 소비자들에게 그만큼 감성적으로 사고 싶다는 열망이 들게 하는 제품이죠. 고객의 마음은 가격을 앞섭니다. 그렇다면 이 2등과 3등은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브랜드를 앞설 수 없으니 더 좋고 더 새로운 기술을 강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브랜드를 앞설 수 없으니 새로운 기능을 끊임없이 추가합니다. 중국 스마트폰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싸게 팔면서 더 좋은 스펙과 속도를 빠르다고 광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술을 강조하면 원가가 더 많이 들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집니다. 더 좋은 스펙의 제품이 들어가니 더 빠르긴 하겠지만 소재가 비싸져 팔아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한때 화웨이는 4개 AP를 쓰면서 훨씬 빨랐지만 빠르기만 할 뿐 스마트폰을 쓰면서 충성도를 높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더 고스펙 제품이 나온다면 고객은 바로 그 제품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기술 경쟁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죽었다 깨어나도 브랜드로 애플을 앞설 수 없기 때문이죠. 펩시가 코카콜라의 브랜드에 밀리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맛이 좋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안대를 벗고 콜라를 고를 때 코카콜라의 브랜드에 손이 갑니다. 부자라면 가격 대비 성능비가 좋은 현대의 제네시스보다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차를 살 때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객의 충성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가격을 앞서는 제품을 만들었어도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새로운 고객과 제품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유지하지 못한다면 고객은 떠나고 기업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장은 포화되어 성장하지 못하는데 새로운 상품이 기존 시장을 파괴하기 때문이죠. 워크맨 소니는 한때 워너비였지만 지금은 애플과 삼성전자에 밀려 가전시장에서 거의 철수했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과 고객의 발굴은 기업의 영속성에서 필수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장시장과 고객의 발굴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꽤 많은 돈과 시간이 듭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장에 자본을 투자하고 성장이 충분히 일어날 때까지 시간을 벌려면 어디서 자금을 조달해야 할까요? 바로 기존 시장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존의 인력과 자금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제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으로 옮겨가면 기업은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투자자지 기업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영속성은 기업인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투자자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브랜드 파워가 강력해서 기존의 시장에서 많은 영업이익을 거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옮겨가는 기업은 바로 시장이 정해줍니다. 즉 기업의 영속성은 주식의 시가총액 순위에서 나옵니다. 기업의 영속성은 실시간 주가로 확인되죠. 따라서 머리를 쓸 필요 없이 세계 시가총액 1등에 투자하면 됩니다. 투자를 할 때 내 나쁜 머리를 믿지 말고 시장의 판단을 믿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이 틀렸다고 아무리 우겨봐야 시장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시장이 항상 옳습니다. 투자자에게 기업이란 냉철한 가슴과 매 눈으로 끊임없이 검증과 의심을 해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기업과 사랑에 빠지지 맙시다. 주가가 떨어지고 순이 떨어지면 결국 믿었던 기업이 내 발등을 찍을 뿐입니다.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내 재산 반토막이라는 배신과 투자 실패에 따른 암울한 노후뿐입니다. 실패한 기업에 투자하면 한 번 사는 내 인생은 이생망이 됩니다. 소비자가 열광하는 기업을 고르는 것이 투자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미들은 투자한 기업이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다며 자기 부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떨어져 그동안 입은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떨어진 주식을 손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투자 실패를 인정하기 싫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토막난 주식을 들고 있으며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 자유합니다. 마치 이 상황은 결혼했지만 신혼 첫날서부터 때리는 남편을 두둔하면서 난 결혼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참혹한 현실은 매맞는 아내인 내가 현실 지옥을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3자가 보면 누가 봐도 실패한 결혼이고 가정 파탄 상황이 불보듯 뻔한데 이혼을 안 합니다. 자신의 결혼이 실패한 결혼이라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죠. 인정하면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결혼 생활은 빨리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식 투자와 결혼은 오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주가는 기업이 영속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결과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시총의 순위만을 보고 투자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합니까?
세계 시가총액 1등에 투자한다면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을 뿐더러 최고의 자산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가총액 1등 기업이 1등에서 떨어진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아치우고 새로운 1등으로 갈아타야 합니다.